네, 안녕하세요. 서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요일 알차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알차게 나름 바쁘게 보냈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좀 이것저것 일정 때문에 오늘 이거 하기 싫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저녁쯤 되니까 '야 이런 걸 다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뿌듯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잘했다.' 막 이러면서. 네. 확실히 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가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88 부동산 대책 2 탄으로 혼돈의 빌라 시장 탈출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8월 8일 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 공급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국민 주거 안정 위한 주택 공급 추진 방향에서 그 세부 과제를 보면 주요 내용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 부분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 신축 매입 2년간 11만 호 이상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는 이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 신축을 지으면 그 조건이 맞는 그런 빌라인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빌라 시장이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빌라를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이나 그리고 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이 불안한 상황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전세 대출도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좀 혼란한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된 내용이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또한 빌라를 저는 좀 매입을 하고 싶은데요.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좀 빌라를 좀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빌라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이 그 비아파트 부분에서 공공주택 매입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자,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소 6년 임대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2027년 말까지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또 제외를 또 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공주택 매입 부분에서 자, 88 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신축 매입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11만 가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시장은 역시 이게 수익이 난다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짜 네.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88 부동산 대책에 벌써 그 영향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이제 서울은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 약정을 맺고 준공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매입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매입 이 빌라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신축 매입하는 부분에서 신축을 그러면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매입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자, 먼저 이게 약정이 돼야 됩니다. 기존 신축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약정 체결 기간이 또 너무 길어서 신축 그거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하세월이다 뭐 요런 또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그 신축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서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도 있겠지만 이제 사업자이신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실 텐데요. 자, 법인이 주택을 철거한 후에 또 준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준주택을 건설할 때는 취득세를 12%에서 그 중과하는 부분에서 일반 세율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신축 매입형 요 부분에서 이거 누가 과연 할까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걸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총 사업비에 대해서 90%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축 매입 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 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사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공사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수도권은 이제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상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가구 주택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에 세제 상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입니다. 무주택자인 분들. 자, 생애 최초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요. 자, 그리고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율입니다. 아까 내용이랑 달라요. 아까 내용은 택수 산정하는 부분에서 제외해주는 부분인데 이건 무주택자냐 아니냐 부분은 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조금 아니거든요.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된다. 자, 그리고 공시가격 부분이거든요.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뭐 빌라나 이런 부분 신축인데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도 꽤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래서 무주택자가 그 공시가격 부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거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 1억 원 6천만 원 이하면 지금 신축이면 1억 6천만 원 훨씬 넘어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그리고 지방은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좀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요러다 보니까
매입 임대형 부분에 대한 비아파트 주택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뭐 서울 같은 경우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 그 8월 8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8월 20일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LH 매입 임대 약정 신청이 95,000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 신청 95,000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8월 8일 이후에 95,000건이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신청 한 건이 이제 95,000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 역대 최대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2025년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원래 공급 계획 20만 5천 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신축 매입 임대 예정 공급 물량은요.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 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신축 매입 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총 11만 호 이상, 원래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신청 건수가 많죠. 이거 매입 신축하는 부분에서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한 이후에 매매 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후에 그다음에 심사 등이나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약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입 약정을 체결한 후에 준공을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90% 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보면 19일까지 약 9만 5천여 호의 매입 약정 신청이 접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88 대책 발표 이후에 약 1만 호가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8일 이전까지는 한 8만 호 이상 정도 됐다가 88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1만 호 정도 더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이게 호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현재 2만 호 넘게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무제한 매입 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상호 장관은 신축 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자, 요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속도를 높여서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으면 그냥 이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으면은 좀 보기도 좋아야 되고 좀 잘 지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보고 분양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건물 공사한 거 부분 가지고 막 따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LH에서 이거를 갖다가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냥 막 지울 수 있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날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박상호 장관이 이 부분에서 이제 약정을 한 부분은 준공 시까지 5번에 거쳐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갖다가 품질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철근을 빼먹다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좀 이 매입 가격에 좀 연동해서 책정할 테니까 공사비를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품질 좋은 그런 집을 지어달라는 그런 뜻인지 품질 좋은 건설 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신축 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심이 이제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뭐 땅을 갖고 있다던가 건물을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저 건물을 허물고 신축 빌라를 지어서 매도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자, 어떻게 하냐 하면 2024년 2차 민간 신축 매입 약정 방식 매입 공고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있었고 이번에 2차 매입 약정 방식 매입 공고가 이렇게 떠요. 자, 떴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이게 민간 사업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합니다라고 하면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 중인 주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자, 최초 매입 약정 체결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19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요. 자, 100세대 이상 또 건축 중인 주택 을 또 대상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뭐 공고문을 공고문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요렇게 공고가 뜨잖아요. 공고 내용을 보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여기서 내용 보면 주요 부분이 안전진단 부분, 그다음에 뭐 주요 부위, 기초, 지하층, 필로티 뭐 이런 부분이 튼튼하게 짓느냐, 뭐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뭐 매립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갖고 매입 약정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지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입 약정 체결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매입 약정 일반 절차는 매입 공고를 보고 그다음에 매입 신청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이제 그 서류상으로 감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매입 약정 대상 주택을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1차 감정을 하고 그리고 매입 약정을 하고 나서 당신은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택 건설하고 그리고 주택 건설할 때도 안전 진단이나 이런 등의 미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괜찮은 조건으로 잘 지으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매입을 할 테니까 좀 잘 지어봐라. 뭐 요런 식으로 내용이 좀 그런 식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매입 약정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잘 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와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경험이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협력을 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좀 신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5단계 품질 점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필로티 내진 확인, 그러니까 지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견딜 수 있는지 부분이나 그리고 2층 바닥 철근 배근, 그리고 바닥 배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골조 품질 상태 확인 등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이 바쁘시겠다. LH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쁘실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니 이제 1금융권에서 저리로 90%까지 대출도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짓기만 하면 사간다고 하니까 요런 이제 빌라를 이제 지으셨던 분들 짓고는 싶었는데 빌라 시장이 초토화가 돼가지고 빌라를 못 지으셨던 분들 또는 뭐 3층 구축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아는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좀 허물고 새로 신축 빌라를 한번 줘보고 싶은데요 라고 마음을 먹고 계셨다든가 계획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서류상으로부터 꼼꼼하게 잘 해서 올려야 되니까 자, 중요한 건 실력 있고 경험 있는
건축사 사무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매입 대상 지역 및 매입 목표에서 원래 서울시의 총 합계가 7,678가구입니다. 원래 목표는 얼마 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내년에는 매입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의외로 많고 원래 목표 서울은 지금 총 7,678가구이고요. 내년에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집값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는데 지금 돈 못 버는 중견 건설사가 지금 수두룩한 상황이에요. 아까 공사비를 이걸 갖다가 감안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줘봤자 공사비도 높고 해서 이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건데 하는데 공사비를 감안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근값이 요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 건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철근을 밀어내더라. 그래서 철근값이 대폭 하락해서 뭐 40% 이상 떨어졌다 해서 이제 철근값이 많이 떨어져서 울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공사비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근 값은 떨어졌지만 레미콘이나 시멘트 값은 여전히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면 이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도 여전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아직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테고요. 그리고 철근 값이 떨어졌지만 근데 이 철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철근 값이 떨어지면은 좀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철근 부분에서 공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뭐 높은 거에서 떨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철근 값은 떨어졌지만 철근 회사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철근가스를 2024년 7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다시 인상하는 정상화 속도 해가지고 이렇게 철근값을 다시 인상을 합니다. 당분간 원자재 가격 하락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서울 집값 오르고는 있지만 여기 보면 청약 당첨에 취소를 하고 지금 피해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지으면 지을수록 지금 공사비 부분이 인건비도 여전히 높고 레미콘 값이나 시멘트 값도 여전히 높고 해서 그래서 지으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걸 건설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청약이 막 취소가 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아파트도 부족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건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가 아직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집값은 여전히 당분간은 높을 수는 있어요. 기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동결로 갔잖아요. 금리 동결로 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만 내뱉고 미국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은행권에서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금리를 높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 집값이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또 집이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원래 하반기에 하지 않으면 잠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좀 식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또 저체한다. 꼭지 잡았냐? 야, 뭐 하루아침에 2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갑자기 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온기가 돌았다가 또 냉탕이 되었다가 좀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파트도 이런 상황인데 LH에서 서울에 빌라나 이런 거를 짓기만 해도 매입을 한다라고 하고 약정을 한다 해서 해서 이제 매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 부분도 그렇고 건설하는 회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건설사 입장도 그렇고 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청 건수는 많은데 그 매입 약정해서 받아들이는 건수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도전해보겠다 하시면 좀 빨리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곧 조만간 이것도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신축 빌라 엄청 많이 지어서 시중에 나오겠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공사비 부분이나 그다음에 하다가 공사가 또 건설사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짓다가 아까 여러 가지 5가지 뭐 조건도 다 충족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약정은 됐지만 이렇게 제대로 짓지 않아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라면 공사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써서 그냥 맡겨놓고 있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잘 살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중간에 공사가 멈추게 되면 뭐 대출 받은 부분, 그다음에 토지 부분 다 이제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만 하고 이제 뭐 사주는 데가 있으니까는 짓기만 하면 되겠다. 뭐 대출도 뭐 저리로 해준다고 하니 요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막상 이제 진행될 때 그때 사업 주체, 그다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되게 꼼꼼하게 잘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야 중간에 잘못돼서 크게 애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도 건설사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또 다시 부동산 경기가 또 냉기가 도는 그런 이야기 겨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건설 경기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시한폭탄 미청구 공사 금액이 10대 건설 19조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는 못 붙어서 줄도산하는 그런 건설업이 많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주체가 되시는 그 업체가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대한 부분에서 자재비나 이런 거를 구입한 거를 주지 못하고 자재비도 못 주고 있고 임금도 못 주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도 많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지금 폐업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 8월 22일 기사에 보면 부동산업 일자리가 9,000개나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건설업 일자리 5만 개 가까이 감소했고 부동산업 일자리도 9천 개나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설사 부도 현황입니다. 2024년 보면 2021년에 비해서 부도 현황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 신축을 한다.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건설을 하신다. 건축을 하겠다. 이러면은 LH는 그냥 매입 약정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고 나서 제대로 짓습니까? 내진 설계 잘했습니까? 이런 거 보는데 이걸 책임지는 거는 건축주란 말이죠. 이거 건축하는 건축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짓다가 공사하는 업체를 또 잘못 만나시면 그냥 하다가 많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되게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건축사 사무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공사해주는 공사업체도 잘 만나야 되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확보 나선 건설업계, 자, 그래서 공공임대 부분도 지금 지분을 팔면서 하는데요. 큰 건설업계조차도 공공임대, 토지 부분 또 막 조기 매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대단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폭염성 냉랭한 건설업 고용, 짙어지는 내수 불황. 자,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자,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자, 이 건설업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한 가지 그건 또 있어요. 일자리 수가 전체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 쪽은 일자리가 이만큼이나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일자리 수는 많이 비교적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배달, 그러니까 유통, 그다음에 창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수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쪽에 근로하시는 분들 숫자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9월 달에 건설업 일자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부분을 어떻게 발표할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신축 빌라 좀 짓자. 이런 거 있잖아요. 3층 주택이나 이런 3층 빌라 이런 거,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데 용적률도 높여준다 그러고 이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고 내 돈도 많이 들을 필요도 없고 해보겠다라고 덤벼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선 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소형 신축 빌라에 집중된 세혜택, 세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88대책에 집주인은 시큰둥하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신축이 아닌 기축 소형 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것도 장기로 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싫고. 자, 그러면 이제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그거예요. 신축을 이제 지었을 때 LH가 이거를 약정을 해서 매입을 해준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가인 거예요. 제일 될 건가. 그리고 또, 신축 빌라를 이제 매입을 할까라고 또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무주택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자로 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청약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도 혜택을 준다 그러고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 이거 신축 빌라 하나 매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구입하는 신축이 괜찮지만 나중에는 이게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팔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다음 사가는 사람 입장에선 그거가 신축이 아니라 구축이 되고 그럼 구축을 사가는 사람은 또 이 구축을 등록 임대 사업자를 등록 임대 사업자에 넣어야 되니까 사가는 사람이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축 빌라를 매입하면서 지금 좋다 해서 그냥 사는 건 그래. 세금 혜택,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냥 덜컥 샀다가 나중에 팔 때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이거를 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처 이 부분을 생각 못 하시고 저 신축 빌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자, 신축이 나중에는 구축이 된다. 그리고 또 구축을 새 혜택을 받으면 우선 또 2027년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 부분을 또 사가시는 분들이 또 임대주택 사업에 등록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나중에 이 부분이 나중에 빌라를 매도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축 빌라 매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간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빌라 가격도 근데 오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빌라 가격도 오른다. 그래서 어떤 빌라냐 하면 앞으로 이제 빌라 부족해지니까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두면 나중에 집도 부족해지고 그러니 역세권은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서울 역세권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 호재가 있는 일부 물건만 이제 몸값이 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비아파트 혜택은 늘어난다는데 빌라 등 거래량 가격 꿈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설 재개발 예정지 등 호재가 있는 곳에 좀 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8 대책은 신축 빌라 공급에 중점을 둔 대책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신축 빌라 공급에 정부가 애가 달았나라고 봤을 때 서울 신축 빌라가 2,900세대 뿐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신축 빌라 2,900세대인데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려서 신축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1월에서 5월달까지 빌라 준공이 5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착공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고요. 자, 그래서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에도 신축 빌라 공급이 시큰둥하다 하니 정부가 88 대책에서 우리가 매입할게 한번 줘봐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근데 넘어가야 할 단계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다 매입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기회를 보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 나는 이 분야에서 좀 일가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좀 덤벼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 8월 18일 여러 가지 대책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빌라를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한 그런 포비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이제 피하니 이 빌라 집주인분들이 이제 많이 좀 내놨어요. 집을 보면 지금 빌라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 전세를 막상 찾아보니 전세가 별로 없습니다. 전세가 별로 없어서 이거 다들 빌라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매매로 집주인분들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세 놓기는 골치 아프고 갖고 있기가 너무 이래저래 너무 골치 아프니까 매물로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지금 빌라 전세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근데 또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전세 부분에서도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파트 거래 비중이 77% 이상이고 1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 기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데만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수도권 전방위로 지금 온기가 퍼져서 뭐 이제 도봉구 쪽이나 이런 쪽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이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이 대출 규제가 있고
나면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이 당분간 동결로 돼서 그러면은 이제 겨울 되면 잠시 다시 주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인제 고거가 또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내년 가면은 집이 부족한 현상이 더 인제 심화될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서울 이제 하반기에 입주 물량 때문에 잠시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근데 고거가 내년 초까지 좀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이 정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온기가 여기저기 퍼져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선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예, 그리고 미국이 또 돈을 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이 또 돈을 막 푼다. 예, 그러면은 주식 시장도 난리가 날 거고,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도 그럴 텐데요. 자, 근데 이제 집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아파트만 오를 것이냐? 그거는 이제 빌라 시장을 좀 눈여겨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빌라 시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 20년 거주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2024년 8월 달에. 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자, 공공임대로 2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1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 후 국토위 통과에 대해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이신 분들은 공공임대 20년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빌라 집주인들 입장에서 자, 보면 126% 룰에 갇혀서 지금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가 별로 이제 매매로 다 이제 많이 내놨고 빌라를 전세가 그러니까 간간이 이제 드문드문 나요.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자, 그냥 매매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주인분들이 많은데요. 126% 룰에 지금 갇혀가지고 전세를 지금 제대로 못 놓는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126% 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냐 하면 감정 평가를 해서 이것도 반영을 해서 전세 대출 부분이나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그 발표가 난지 그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도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126%룰 때문에 전세가 다 이제 역전세가 나고 보증금은 못 돌려주게 되고 막 이런 이제 경우가 막 4천에서 막 7천만 원씩 막 이렇게 막 집주인분들이 막 보증금을 다시 이렇게 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생기다 보니 126% 룰이 아니라 허그가 인정하는 감정 평가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제 전세 반환 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 상장 시 허그 인정 감정 평가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지난 12일에 발표를 하면서 시행을 했는데요. 2024년 8월 22일 며칠 전 기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입자분들이 은행 수십 군데를 돌다가 결국 계약 파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계약을 이제 세입자가 걸고 수십 군데 은행 발품을 팔다 전세 계약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생각보다 얼마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월세는 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월세는 또 살고 싶지 않아서 세입자분들도 이제 전세를 살려고 하는데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허그 인정 감정 평가 이거 도입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된다라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아 갖고 그래서 이제 갈팡질팡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요즘 좀 많다고 합니다. 이달 12일부터 빌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할 때 산정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126% 대신 허그 인정 감정 평가도 반영해 준대서 이거 지난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 가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일주일 내내 은행 수십 군데를 돌며
허그 전세 안심 대출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어느 곳도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어느 곳도 정부 대책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해 대출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허그에서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은행에다가 얘기를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은행에다가 끝까지 이제 해보면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끝까지 하기가 딴 데 가겠어요 하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그런 사례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가계약을 뭐 이제 걸고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계신 집주인분들이시라면 은행에다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잘 얘기해봐라. 그리고 한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은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은행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신 지금 매매를 위해 집을 비워두는 빌라 집주인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거 사다리가 빌라인데, 근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 주거 시장에서 아파트가 절반이고 단독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뭐 이런 등등을 합쳐서 또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단독 다가구 연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시장이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고 지금 거래 부분에서 임대 부분에서 지금 머리가 되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매입하는 약정형 임대, 약정형 신축 빌라 매평으로 하는 숫자도 생각보다 지금까지 좀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빌라 시장이나 요런 시장도 조금 더 앞으로 주택 부족한 현상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빌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세에 관한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상정 요건이 공시가격 126%에서 허그 감정 평가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경된 제도 시행 당일이 지나도록 담당자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제도 시행일 8월 12일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월 12일 이후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담당자들이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주인분들 중에 저희 세입자분들이 그 전세에 관한 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봤는데 빠꾸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보유한 빌라에 대해 허그 감정 평가를 신청한 임대인이 허그 홈페이지 팝업창에 공지가 됐는데 시행 3일 전인 9일 허그 콜센터에 물어도 직원들이 변경된 제도를 몰랐고 제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허그 지사에 문의해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자, 이후에 이제 예비 감정 평가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을 입금하려고 했더니 계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하루쯤 지나 입금을 해야 했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허그 관계자는 정부가 허그 직원과 시중은행 등의 사전 안내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배포를 통해 상세 안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못했다고 하니 자, 그걸 고려해서 지난 21일 상세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뭐 하여튼 21일 또 상상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8월 달이 좀 혼돈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세를 놓으시고 세입자를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정부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서민들이 살 전세가 공급이 되게 부족해질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마련하냐. 이제 그 고민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택이 지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부는 지금 앞으로 빌라 공급에 대한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다 보니 2024년 8월 1일 날 노후 빌라촌 집중해서 지분해서 자 이거 용적률 높여줘가지고 요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요 8월 그다음에 뭐 9월 하여튼 요 하반기를 좀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하반기를 좀 잘 넘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때 또 다른 이제 또 사업으로 누빌리지를 한다는 거예요. 누빌리지를 하면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송도지구를 공모해가지고 하는데 자 빌라 활성화를 위한 누빌리지 사업 해가지고 용적률 높이고 주민 동의율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반 편의시설 설치 비용 150억 원 지원하고 그리고 허구 융자 총 사업비 70%로 확대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자, 전국 B아파트 공급 실적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턱없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나 서울 빌라 준공 추이가 2023년, 2024년 이렇게 푹푹 줍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던지는 물건 중에 서울의 괜찮은 지역에 이쪽은 재개발이나 괜찮은 이 지역이다라는 그런 지역에 빌라나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셨다가 좀 투자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좀 세입자를 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가 조금 저는 좀 차차 정리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2024년 8월 21일 날 이제 발표가 납니다. 이제 드디어 빌라 집주인들의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자, 허그에서 역전세 나셔가지고 집주인분들 지금 보증금 못 돌려주시는 집주인분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주겠습니다. 사긴 사지만 다시 사가겠다고 하면 다시 파는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한매 조건부 매입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요, 지금 보증금 내주고 뭐 하기 좀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걸 잠시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세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분이, 자, 여러분들 집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집주인이 갖고 있는 집이 하나 임차권 등기가 걸려버리고, 문제가 보험 들어놓은 집에, 이래서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 다른 집에,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 드는 거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줄줄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집까지도. 자, 그래서 잠시 집주인이 힘들어서 돈이 돌지 않아서 그랬을 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 집주인분들이 이제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집주인분들을, 위해서인지, 어떤지. 자, 어쨌든, 자, 허그에서, 자, 이거 역전세 난 거, 좀 힘들다면 우리한테 파십시오. 근데 나중에, 다시 사가겠다 그러면은 다시 사갈 수 있는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매입하는 한매 조건부 매입을 이제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전세 나서 집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다가 잠시 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들 뭐 4천만 원, 6천만 원씩 토해내야 되는 집주인들이 그냥 나는 그냥 이거 갖고 있다가 이제 전세금 받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돈은 딴 데 쓰고 집주인들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호구에다 되팔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거 되냐 이건 좀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근데 지금 빌라 집주인들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다시는 빌라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어이구야, 내가 막 이런 지금 지경에까지 왔어요. 이 사상 최대의 지금
빌라 집주인들이 와, 내 정말 살다 이런 시장 처음 본다 막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흔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어쨌든 뭐 도덕적 뭐 이런 회의감도 뭐 부추길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속사정은 허그가 역전세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자, 채무자와 직거래로 바로 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역전세가 난 집이 거기에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자분이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임차권 등기하고 보증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다른 집에 이사를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걸 허그가 이제 책임을 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세입자한테 보증금 내주고 그 집을 경매로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증금 이제 대신 갚아준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경매를 넘기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자,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나가고, 그리고 낙찰 받았더니 또 이제 집 내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로 이제 허그가 막 낙찰받은 집들을 봤더니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또 막 다른 이상한 사람이 살아서 또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처음부터 경매를 넘기기 전에 소유자가 내가 보증금 못 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허그가 경매를 넘기는 대신에 집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직거래로 그냥 사가는 이렇게 보증금이 이제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허그가 직접 소유자에게 직접 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허그가 이렇게 허그 든든 전세주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집주인에게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든든 전세주택으로 좀 전세 가격 대비 90% 수준 이하로 최대 4+4년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내가 살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빌라 집주인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물량이 2024년에 2,000가구고요. 2025년에 4,000가구예요. 자, 그래서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 저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허그에다가 이걸 매도를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2,000가구, 2025년에는 4,000가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와 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2025년까지 정도로 총 6,000가구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요렇게 물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되는 빌라가 있다, 그런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한매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되사가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빌라를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잘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잘 넘기시면 좀 숨통이 트이는 허리가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좋은 괜찮은 지역에 빌라를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빛을 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잘 넘기시고 그래서 세입자분에게도 피해가 안 생기고 집주인분들도 좀 허리가 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길 바라면서 자, 오늘 빌라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